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두 분은 인사 나누시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 안녕하세요. 단장님이 한판승부 애청을 많이 하신다고 우리 제작진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유쾌하니까. 아, 유쾌합니까? 예. 아. 그리고 막 반전이 좀 있고. 아, 반전이요? 예,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막 튀고 하니까 아하. 되게 생동감이 있다 그럴까. 아. 이렇게까지 더워지기 전에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뭐 둘레길 걷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때 팟캐스트 꽂아가지고 이게 아마 한 1시간 한 반 정도 하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을 거진 때울 수가 있어서. 아니, 왜냐하면 러닝의 동반자. 아니 그러지 말고 저 애청합니다 이렇게 해줘요. 뭐. 아니 거기다 우리 저 예정하는 저 웅이도 있고. 웅이도 있고. 야. 감사합니다 형님. 네, 웅이도 있고 여기에 또 엄청난 친분이.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거는 거의 들으려고 노력해요. 역시. 야, 수목에 고정을 한번 하셔야겠네. 아니. 예. 보세요. 예, 자 일단 우리 또 현안을 또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일요일날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여야 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코로나로 연기가 됐네요. 네. 일단 뭐 시간을 벌게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간 벌게 된 게 양쪽에 다 좋은 일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유, 염치가 있으면 뭐 이게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그 따질 사람 따지면 안 되죠. 아, 그런가요? 그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예. 뉴스에 전세 사기 특별법을 여야가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메인 뉴스로 막 나오더라고. 예. 세상에 여야가 법안 합의했다고 그게 대서특필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 저 탄핵 9개 특검 7개 했나 뭐 그리고 법안은 무조건 강행하고 그러면 필리하고 단독 처리하고 거부권 이거 아닙니까? 계속 그리고 재부위 들어오면 3분의 1로 5분의 3이야? 3분의 2로 부결하고 그 짓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특검 국조 청문회 거기서 뭐 오만 말들 활극들을 보여주고 하는데 예. 아니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뭐 며칠 벌었다고 해가지고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하면 그 염치가 없는 거죠. 아니 요즘 저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위기가 와서 사실 에어컨 없으신 분들 어떻게 주무시나 참 궁금해요. 걱정돼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 정치 양극화로 정치 위기가 왔습니다. 민생이 흔들리고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더워요. 탄소세 물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팬덤 영합세 뭐 이런 세금을 좀 물렸으면 좋겠어. 정치인들이 예, 그 영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민의힘이 이제 민생으로 좀 정책을 제대로 해보자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민생 정책 중 하나로 네. 금투세 폐지 얘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글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겠나. 물론 뭐 비투 영끌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분들 빚내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절박한 문제인데 그거보다는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발전소는 있는데 이 전선을 못 나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잖아. 예. 근데 그 법만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예. 그게 뭐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고준의 방패장법 그거 우리 21대 때 그 마지막에 하자고 얼마나 난리쳤어. 이게 쉽게 얘기해서 비유 좀 더럽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먹기만 먹고 화장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뭐 아리백에 포함도 못 시키고 원전으로 생산된 거는 전력은 그러면 유럽이나 뭐 이런 데 수출할 때 탄소 바우처를 사든가 안 그러면 엄청나게 페널티를 물어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요. 예. 그리고 의료 대란이고 어떡할 건데. 저도 요즘 뭐 그동안에 다니지 않았던 병원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데 아직도 동네 병원은 괜찮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뭐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뭘 아시고 지금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여야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접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투세 이렇게
이 말초적인 거, 자극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빨리빨리 해결할 거 지금 찾아보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맨날 저 청문회 열어가지고 뭐 이상한 회개한 말을 하고 막 그러니 열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팬덤 영합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김홍 의원님, 박 실장님 같이 질문해 이제 주시죠. 의료대란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늘 예전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주요 병원들이 환자가 적어서 전공의가 빠지니까 병상이 일단 환자들이 별로 못 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수익이 많이 줄었다고들 하는데 네. 그러면 그 병원의 미래 경쟁력도 다 갉아먹는 거거든요. 근데 뭐 물론 복귀 안 하는 의사들도 문제지만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원래 그건 상수다. 의사들이 자원봉사 나온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걸 상수로 감안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면 할 거야. 근데 제가 아는 분의 자녀도 의대인데 복귀를 안 한대요. 왜냐면 지금 의대생들은 특히 뭐 한 10년 전부터 해서 공부만 엄청나게 속칭 빡세게 한 분들이잖아요. 전공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휴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기회에 1년 쉬자. 정부도 밉고 대통령도 밉고 나중에 이게 쉬겠다. 결국 정부가 항복하겠지. 예. 예, 뭐 어떡할 건데.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물론 의사들도 좀 더 신경 좀 써야 되겠지만 예. 사실은 해결하는 건 정부 책임이거든요. 근데 너무 밀어붙여 놓고 너 돈 못 버는데 어쩔 거야 그러고 말면 의사들은 사실 다 전교 1등들이 지금 의사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굳이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 보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도 응급실을 못 찾았다고 그랬었는데 예. 이게 어떨 거면 실제 환자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게 더 이제 코로나 좀 확진자 늘어나고 그러면 더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여야 대표회담의 또 가장 큰 의제 중 하나가 이제 최병 특검법.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이 과연 이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여야가 또 굉장히 줄다리기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 논쟁은 어떻게 보시고 한동훈 대표 선택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진정성은 보이십니까? 전대 국면에서 예. 지금 국힘 당원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불안감 욕구가 굉장히 충만하다는 걸 느끼고 아마 이거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대표가 됐는데 예. 그러면 압도적으로 우리 아버지 이재명처럼 민주당의 아버지. 예. 그 당의 의원들을 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아직은 한 대표한테 없는 것 같죠? 예. 그러면 참 그 사이를 계속 파고들 겁니다. 드는데 기본적으로 최상병이 왜 저렇게 됐고 중간에 왜 희한하게 그 참 수사가 막 산으로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뻔히 짐작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수사로 짐작만 할 게 아니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 일찍 했으면은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미뤄가지고 지금 정말 가래로 말고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을 지경까지 지금 돼버렸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청년의 그 억울한 죽음 또 그 거기에 국가 최고 권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질러놨고 그거 가지고 이슈를 계속 끌고 가면서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의 어떤 그 한 상징으로 계속 내세웠기 때문에 예. 뭐 좀 속되게 얘기하면 전대 때 재미를 봤잖아요. 예. 그러면 진정성 있게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너무 세게 갈 경우 아직 당내에 착근을 확실하게 못한 한 대표가 당내에서의 입지 또 용산과의 관계에서 아주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을 열어놓고 의원들을 하나하나 좀 설득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쨌든 공수처가 빨리 결론을 내주면 대통령께서도 공수처 결과 보고 하자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봉합이 되는데 공수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건 이거대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안들
미셸 오바마가 시카고 DNC에서 그랬잖아요. Do something이라고. 뭐라도 하자. 전당대회에서. 예. 정말 그 얘기 하고 싶어요. 두 당에. 특히 이재명, 한동훈한테, 대표한테 Do something. 뭐라도 좀 해라. 뭐라도 좀 해라. 예. 그래서 야당에서 영수회담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영수회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 지금 서로를 악마화하고 불구대천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 원숭이가 사람 되면은 저 내 아들 삼겠다 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번에 예. 그 기자들 빠지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예. 10장 꺼내서 읽은 거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뒤끝이 있는 것 같고 아하. 또 특히나 참 극히 애정하는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또 힘들게 하니까 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치 문법으로는 대통령이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누가 됐건 만나서 보듬고 얘기 듣고 끄떡거려 주는 걸로 사실 이건 득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원래 불편했고 한동훈 대표는 불편해졌고 하기 때문에 두 분 같이 여사님이 불편해 하신다고 그러죠? 본인도 불편하실 본인 거예요. 특히 여사님 때문에 아. 더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참 이 영수회담 같은 경우도 보면 대통령이 상당히 이 지금 같은 이런 난국에서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잘 사용하기만 하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막 A4 용지 갖고 읽고 이렇게 나왔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아이고 들어와서 이야기하시라 다 듣겠다 이런 제스처 하나만 해도 결국 대통령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예? 뭘 어찌됐든 간에 영수회담 하면 대통령이 얻는 게임인데 이게 감정적인 걸로 지금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진짜 우리 존경하는 응천이 형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진짜 이야기한 게 우리 모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전선 까는 게 지금 더 중요해요. 민생이 중요한. 수도권 지금 쓰레기 매립장 2025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팔아먹는데 거기 전기 재생에너지로 쓰는 전기 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면 사실 저희도 청취율이 떨어집니다. 청취를 올리기 위해서. 아이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21대 거짓 마지막에 나한테 공동 발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 AI 인격법이래. 예. 야 지금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통과되냐 그러니까 이걸 남겨놔야 누가 뺏겼었다 그래. 진짜 그 AI에 대해서 말만 할 게 아니고 AI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이 빨리 들어가야지 우리가 AI 시장을 선점을 할 수 있거든요. K칩스법 저 다 필요하다 그러면서 아직 안 하고 있잖아. 올해 연말까지가 아마 일몰인 것 같은데 예. 이런 거 빨리 해줘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do something. 술 한잔 사겠다는 구상 안 샀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김건희 여사 말씀하셔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김건희 여사 어떤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 거의 종결하면서 이제 무혐의로 마무리를 하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검찰총장의 보고를 받은 상황에 수사심의위를 과연 열 것이냐. 우리 김웅 의원님은 반드시 열어야 된다. 나가기 전에.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그거라도 해야 그거라도 해라. 이원석 총장이 예. 그나마 모양이 조금 덜 빠질 거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딱 저 기자 질문에 딱, 대해서. 예, 질문 보통 대답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뭐 성역도 없다. 나 검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왔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말이야.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 니네들 왜 저 청사로 안 부르고 출장 조사했냐? 제3의 장소에 나가지고 휴대폰 뺏기고 왔니? 그래서 중앙지검장 1차장, 4차장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지시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 유야무야 됐어요. 그렇죠. 전 사실 그 황제조사 패싱됐을 때 던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리를. 직을.
그래야 명예라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러고서는 감찰 조사를 지시하길래 야 저거 안 먹어주면 어떡해? 큰일 나는데? 근데 안 먹어주는데도 그냥 계세요. 저건 아니죠. 그래도 곁불 재지 않고 명예로 먹고 사는 게 검사라고 우리 김웅 의원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저 뭐 몇 달 더 해봐야 뭐 합니까? 뭐 연금이 조금 더 나옵니까? 어떡합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수사 심의에 보면 국민적인 뭐 이목이 집중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뭐 몰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심의위. 예, 수사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 누구는 너는 뭐 고발이가 안 된다. 뭐 이현종 씨인가? 근데 총장은 직권으로 할 수 있거든. 올해 1월 달에 이태원 참사건으로 맞아.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서 기소 여부를 수사심의회에 직권으로 붙여가지고 예. 그 수사팀은 불기소인데 거기서 기소로 나와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 중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모양이 있는 대로 다 빠지고 저 송경호 중앙지검장 부산 갈 때 또 패싱 당하고 뭐 아무리 뭐 법과 원칙 뭐 예외도 없다. 성역도 없다. 지금 뭐 그냥 허공에 삽질하신 걸로만 허공에 삽질했다. 예,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계시려면 이거 해야지. 이거 안 하고 그냥 더 있으면 그거는 진짜 치욕이다. 근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수사 심의가 지금 어떤 마치 최종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 사건은 총장이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지만 디올백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중앙지검장이 보고서 올라오면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직무관련성서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어. 집어쳐. 다시 가지고 와. 이렇게는 못해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제가 방송이나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려시대 때 무신을 한 정중부 뭐 이런 정권이 무신 정권이 자꾸 생각이 난다. 어느 날 갑자기 칼 들고 가지고 주저앉히고 또 PR을 구분을 하고 검찰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식으로 돼버렸잖아요. 그게 다시 지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냥 칼 들고 들어올 수가 있고 어차피 지금 이 부패방지법으로는 기소가 힘들 거라는 거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변호사법이나 알선수재 같은 거는 뭐 애초부터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답 정해져 있으면 모양이라도 그럴듯하게 갖췄어야지. 답은 무혐의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로 가능하는. 그러면 그 외관이라도 그럴듯하게 갖춰야지 억지로 뭐 봐주려고 마음이라도 먹지. 근데 외관도 저런 식으로 그냥 해버렸어. 그러면 특검 역시 특검이 답이다라고 이제 지금 당장에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야당에서는?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을 가지려면은 수사심의에서도 그렇게 나왔다. 뭐 그거 건덕지 정도는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창수 검사장도 그렇고 그 수사팀 자체도 좀 섭섭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말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전반적으로 다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검찰 내부에서는. 그걸로 봤었을 때 참 이 문제를 결국 풀 건 대통령실이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 그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은 말씀하던 시기에 그만두라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책임감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책임감이 강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나가버리고 나면 정말 어려워진다. 검찰도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검사장처럼 대통령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대통령이 왜 그런 사람들 버리는지. 근데 총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도 바로 잡지 못하고 직은 유지하고 결국은 임기 다 하고 나가요. 그럼 남는 거는 이거 명품백 사건 역시 뭐 알아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검찰이라고 이제 될 거 아닙니까? 예. 저 검수완박이 1차, 2차 있었는데 이제 3차가 올 건데요.
지금 훨씬 화력이 세잖아요. 못 견딥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못 견뎌요. 윤석열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하더라도 못 견딜 겁니다. 이거는. 네. 언제 검찰의 수사권 그 문제가 더. 네, 그럼요. 예. 왜냐하면 수사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 뭐 그건 좋죠. 저희도 뭐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다만 중수청은 따로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게 해달라. 수사 지휘를 하고 영장 청구하고 또 거기서 장난치는 거 전부 다 깨알같이 포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하고 경찰 수사 독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뭐예요? 그냥 갖다 주는 대로 타이프만 쳐가지고 기소만 하라는 건데 그걸 왜 세금을 내고 그런 기관을 저렇게 큰 건물 줘가지고 왜 갖고 있습니까 저거를? 예. 남은 건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를 열고 그것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카드다. 근데 그거 하려면 아마 용산에서 난리가 날 것 같고 아 그런가요? 또 저 중앙지검 수사팀 특히 뭐 저 지휘부에서 뭐 아마 난리를 치지 않을까. 그래서 찌그락빠그락하게 막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근데 사실 그게 돼야지 저는 지금 검찰이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의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거기에 대한 내부 불만이 안 나오는 게 가장 문제다라고 보는데 총장이 주도해서라도 사실 그렇게 서로 충돌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저 정관이란 게 거진 없어져가지고 판사건 검사건 간에 거의 그 셀러리만 비슷하게 돼서 옛날 같으면 뭐 그냥 들이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선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가면 내가 연금이 얼마가 되지? 그러면 개업하면 얼마를 벌까? 그거보단 여기 안에 있는 게 낫잖아. 이런 생각들을 지금 다들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이 내리에 각인된 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물론 정가면 부의장이 먼저 물어봤지만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라고 검사 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당신한테 충성하기를 원해요. 그럼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까? 신박한 해법인데요. 예. 자기한테 충성을 하라며. 근데 자기 후배들한테는 사람에 충성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냐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네.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재산 신고도 마쳤고 이분이 특수통이 아니고 기획통이라고 하는데 네. 한 1분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또 검사로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는 좀 부담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으로. 육식공룡은 부담스럽고. 특수통은 다 육식공룡. 그렇죠. 일단 저 상대방을 사냥감으로 보니까. 그보다 기획통은 그 교선 따라 쭉 날아오고 말씀 자료 빨간 쭉 쫙 하면 쫙 바꾸고 해서 잘했어 그러면 만세 그러고 저도 기획입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저도 기획입니다. 아니 거친 기획이었죠. 거친 기획. 예, 들이박는 기획이었는데. 특수통 같은 기획. 예. 특수도 했지만 예. 끝에 아주 기획으로 빠졌는데 뭐 천성적으로 초식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지현 민정수석하고 검찰국장, 검찰과장으로 합을 맞췄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총장으로 계실 때 난 그때 깜짝 놀랐어. 추미애 장관의 심 후보자가 막 들이박는 걸 보고 저 뭐야 저 초식이 왜 저러지? 원래 잘 안 들이받는 사람인데. 그럼요. 절대 안 박죠. 근데 심우정 총장이 후보가 그 보면은 바른 말을 좀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그 검찰국에 있었을 때도 인사 좀 원칙 깨고 이러면은 바로 가서 지적하고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저는 뭐 나온 지 20년 돼가지고 모르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종천 의원님 오시니까 굉장히 재밌고 좀 좋네요.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일에 한번 몰고 한번 오세요. 초일에는 당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건데 거기는 아직도 저 민주당을 고쳐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당이나 2당이나 고쳐쓰기 힘들다. 생각하고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홍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